예,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치의 유희 기자입니다. 예, 오늘부터 4회에 걸쳐서 JTBC가 고영태의 인터뷰를 조작 보도한 건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고영태가 하지도 않은 표현을 JTBC가 날조를 해서 무단으로 삽입한 정황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태블릿 PC라는 단어인데요. 2016년 10월 19일 날 JTBC가 고영태의 발언을 빌려서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연설문 고치는 걸 좋아한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날 JTBC가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통해서 연설문을 수정하는 것을 잘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고영태 씨는 태블릿 PC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수미와 손석희 등 JTBC가 고영태의 인터뷰를 인용을 하면서 태블릿 PC라는 단어를 삽입했을 정황이 99% 이상입니다. 저희가 7월 11일 날 재판이 시작되면은 손석희와 심수미, 김필준, 서복현, 손용석 등 모든 관계자들을 불러서 JTBC의 조작 보도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할 겁니다. 하는데 오늘 이 내용도 그때 하게 될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JTBC가 고영태의 인터뷰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10월 19일자 JTBC 뉴스룸의 보도입니다. 자, 손석희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 최 씨가 실제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쳤다는 다른 증거나 정황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심수미가 대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은 어려웠는데요. 최순실 씨가 허풍을 떨고 다녔거나 고영태 씨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물론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문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고 씨는 최 씨의 말투나 행동 습관을 묘사하며 평소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며 연설문이 담긴 파일을 수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손석희가 여기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죠. 얘기는 구체성을 띠고 있습니다만 하면서 영어 표현으로 디스클레이머라고 하죠. 그러니까 혹시나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될까봐 살짝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하지만 그 사람들의 주장이니까 그렇게 일단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2016년 10월 19일자 보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심수미가 고영태의 발언을 인용해서 최 씨가 평소 태블릿 PC를 늘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이 담긴 파일을 수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태블릿 PC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런데 그렇고 그 다음에 2016년 10월 26일자 JTBC 뉴스룸 방송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손석희가 19일자에 연설문 수정했다고 선동보도하고 24일자에 1시간 30분 동안 대대적인 선동보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26일자 보도입니다. 여기서 손석희가 자기들이 그동안 했던 보도의 의미를 정리하는 앵커 멘트를 날립니다. 손석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는 이른바 최순실 파일, 그 중에서도 이 파일을 담고 있는 최 씨의 태블릿 PC를 중점 보도해드리고 다음에 파일도 역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저희들의 그동안의 보도들은 대부분 태블릿 PC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JTBC는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도 고치고 회의 자료도 보고받았다고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손석희의 앵커 멘트입니다.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도 고치고 회의 자료도 보고받았다라고 자신들의 보도가 지금까지 그런 보도 내용이었다라고 아주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태블릿 PC를 강조를 했죠. 그 다음에 2016년 12월 8일자 제1차 해명 방송입니다. 여기서는 그 앞서서 7일에 국회 청문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고영태 씨가 나와가지고 JTBC의 보도 내용 중에 태블릿 PC라는 내용을 다 부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JTBC가 고영태를 공격하는 보도를 며칠 동안 연속으로 내보내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손석희가 심수미한테 그런데 태블릿 PC를 보도하기 전에 최순실 씨의 연설문 수정을 암시하는 고영태 씨 얘기를 우리가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얘기로 질문을 하니까 심수미가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5일에 만났던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면 고영태 씨와 이성환 씨, 저 이렇게 셋이서 식사를 하면서 한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자리였습니다. 고 씨는 최순실 씨가 탭을 끼고 다니면서 수시로 대통령의 연설문을 읽고 수정한다라는 말을 했고 이성환 씨가 이를 부연했습니다.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충격적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두 사람이 나눴던 건데요. 사실 그 말만 듣고서는 사실 기사를 쓰는 것이 정말 불가능했었는데 태블릿 PC를 발견하면서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심수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쭉 둘이 대담을 이어가다가 다시 한번 태블릿 PC를 강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손석희가 말합니다. 그런데 어제 고영태 씨는 국정조사에서 태블릿 PC 쓰는 걸 본 적이 없다. 최 씨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심수미가 말합니다. 예, 저도 어제 그 화면을 봤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분명히 저와 있었던 그 자리에서 최순실이 태블릿 PC 수정과 관련하여 말을 하면서 최순실이 하도 많이 고쳐서 화면이 빨갛게 보일 지경이라는 표현도 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통해서 태블릿 PC 수정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합니다. 고 씨는 분명히 저와 있었던 그 자리에서 최순실이 태블릿 PC 수정과 관련하여 그러면서 최순실 씨가 하도 고쳐서 화면이 빨갛게 보일 지경이다. 이런 정도까지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고영태의 발언 내용, 고영태가 그때 기자와 만나서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영태의 2016년 12월 7일 국회 청문회 증언입니다. 먼저 하태경 의원과의 질의응답인데, 자, 하태경이 묻습니다. 그러면 아까 TV조선에 의상실 CCTV 갖다 줬다고 했는데 최순실이 컴퓨터를 쓰는 걸 본 적이 있어요? 태블릿 PC 같은 것? 고영태가 말합니다. 정확하게 태블릿 PC를 쓰는 걸 본 적이 없고요. 컴퓨터를 쓰는 것은 가끔 봤습니다. 하태경이 그러면 JTBC에서 보도한 태블릿 PC는 최순실이 사용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고영태가 말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 태블릿 PC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걸 사용을 못하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태경이 최순실은 태블릿 PC를 사용 못한다? 고영태가 말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어떻습니까? 고영태는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쓰는 걸 본 적도 없고 사용을 못하는 사람으로 안다. 이렇게 이날 하태경한테 답을 하죠. 최교일 의원도 이 점을 물어봅니다. 최교일 의원, 대통령 연설문을 고친다. 그렇게 들은 거지요? 고영태가 말합니다. 예. 그 사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고영태가 말합니다. 사무실에서 어떤 PC에, 태블릿 PC가 아닙니다.
어떤 PC에 팩스가 잘 안 된다, 스캔이 안 된다 해서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컴퓨터를 봐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를 봐서 얼핏 봤을 때 그게 있었습니다. 자, 고영태는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쓰는 걸 본 적도 없다.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쓸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럼 연설문 고치는 건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태블릿 PC를 봤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최순실이 뭐 고장났다, 뭐 스캔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가봤더니 최순실의 PC에 컴퓨터에 보니까 얼핏 그런 게 보였다. 연설문 같은 게 보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고영태는 JTBC 특집 보도가 있었던 2016년 10월 24일 바로 그 다음에 2016년 10월 27일에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이때도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2014년 12월 말경에 최순실과 크게 싸우고 나서 보훈사북은 개인 사무실을 그만두었는데 2015년 12월 말경 최순실이 WK를 만드는데 도와달라고 하여 다시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WK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2016년 1월경 최순실이 자신의 방에서 문서 작업을 하다가 프린터가 안 되니 도와달라고 하여서 다른 직원과 함께 최순실의 방에 가보았더니 최순실의 책상 위에 노트북 화면에 태블릿 PC가 아닙니다. 노트북 화면에 대통령의 연설문이 띄어져 있었고 최순실이 문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린터를 손볼 줄 몰라서 다른 직원이 프린터를 점검하는 동안에 최순실의 노트북 화면을 볼 수 있었고 그 직원은 못 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고영태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JTBC는 고영태가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잘하는 것 같다라는 그 보도를 인용하면서 태블릿 PC로 연설문을 수정한다고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영태의 검찰 조사와 청문회 진술은 아주 일관되게 태블릿 PC로 수정했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순실은 태블릿 PC를 쓸 줄도 모른다.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쓰는 걸 본 적도 없다. 그리고 그럼 연설문 고치는 건 어떻게 알게 됐냐 그랬더니 최순실의 그 책상 위에 있는 노트북을 봤다. 노트북 화면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블릿 PC라는 말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JTBC의 고소장은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자기들의 보도를 자기들이 그 탄핵시키는 그런 그런 내용이 고소장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그 JTBC의 그 조작 보도와 거짓말을 정리를 하다 보면은 마치 우리가 그 막 정상적인 사람과 그 사실이냐 아니냐를 다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자기들 보도를 아주 뻔뻔하게 막 180도 뒤집고 막 그런 지경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JTBC가 2013년 3월 27일에 저희와의 민사소송에서 접수한 준비서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JTBC가 얘기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미디어워치가 주장하는 2016년 10월 19일은 태블릿 PC의 첫 보도일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어요? 태블릿 PC라는 보도를 2016년 10월 19일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19일날 분명히 태블릿 PC라는 단어를 JTBC가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고 태블릿 PC로 최순실이 연설문을 고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서면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2016년 10월 19일에는 피고들이 입수한 태블릿 PC에 대하여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뻔뻔하기가 이건 상상 초월입니다. 자,
그리고 JTBC가 2017년 12월 19일에 접수한 2차 고소장 내용입니다. 미디어워치 측은 이 사건 태블릿 PC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도를 한 2016년 10월 19일을 기준으로 하여 JTBC가 그 이전 일주일 전부터 태블릿 PC를 분석하여 위와 같은 보도를 한 것으로 멋대로 단정하여 이른바 태블릿 PC 조작설이라는 허위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일자 보도에 대해서 JTBC는 2016년 10월 19일 방송과 같은 해 12월 8일 방송에서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끼고 문서 수정을 했다고 보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끼고 문서 수정을 했다고 보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기들 보도를 180도 뒤집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보도도 거짓말, 고소장도 거짓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조작 보도에 대해서 손석희와 JTBC가 고영태가 하지도 않은 태블릿 PC라는 단어를 삽입해서 고영태 인터뷰를 날조한 이 조작 보도에 대해서 7월 11일 재판이 시작되면 반드시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불러서 고영태와 심수미, 이성환 등 3자 대면을 시켜서 그러면 진실이 그 자리에서 밝혀질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고영태 인터뷰 날조 거짓 보도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설명이 좀 이렇게 제가 흥분해서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가 그래픽으로 선명하게 명백하게 정리해서 인터넷 기사로도 나갈 테니까 그걸로도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